대만 해협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이 집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동시에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미국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뉴스 화면에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한 뜻밖의 나라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변수로조차 보지 않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는 그 현장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 전략을 10년 넘게 분석해온 나조차 그날의 전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계산을 다시 하게 만든 그 순간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대한민국의 선택을 끝까지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중국 해군을 분석한 지 12년째였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이었죠. 위성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대만 해협에 붉은 점이 40개가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2척, 구축함 18척, 호위함 15척, 잠수함 8척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 중앙에 전단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훈련이라기엔 배치가 너무 공격적이었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지도 위로 붉은 함대 아이콘들이 빼곡했습니다. 15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가 나란히 배치된 사진이 나왔을 때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만 독립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총통의 최근 발언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항모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간파한 거였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이 해역에서 정당한 군사훈련을 실시 중이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40척이 넘는 군함이 일주일째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점령이었습니다. 대만 해군이 항구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오키나와 기지에서 관측만 했습니다. 미국 칠함대는 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동펑-21 미사일의 사거리가 1800km였습니다. 항모가 접근하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상황실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대만 해협 통제 선언. 자막이 붉은색이었습니다. 기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중국이 실제로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습니다. 하워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악입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가 개입 못한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끊고 위성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항모 2척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주변을 호위함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방어 진영이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였죠. 이건 훈련이 아니라 힘의 과시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 이제 우리 것이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진영이라면 중국은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둔 게 아닐까. 미국 항모가 오는 경우, 일본이 개입하는 경우, 대만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 전부 예상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 항모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선택. 하지만 그 순간까지 그 이름을 떠올린 사람은 회의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면 속 중국 함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대만 해협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항모 레이건호를 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동펑 미사일 사거리 아닙니다. 접근하는 순간 표적이 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미사일 기지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푸덴성과 저장성 해안의 발사대가 즐비했습니다. 최소 300기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한 번에 수십 발을 쏠 수 있는 체계였죠. 항모가 전부 요격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회피 기동을 해도 소용없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령관이 대답했습니다. 미사일 속도가 마하 10입니다. 항모는 시속 55km 밖에 못 냅니다.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국방장관이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런 공군은요? F-22 편대를 보내면? 공군 참모 총장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중국 J-20 전투기가 대만 해협 상공을 장악했습니다. 공중전이 벌어지면 전면전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승산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승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양쪽 다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미국 항모 한 척에 5,000명이 탑승합니다. 격침되면 그 인명 손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외교적 압박은 이미 한계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 편이었습니다. 제재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없었죠. 합참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모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아니,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당당한 거였죠. CNN에서 속보가 나갔습니다. 미국 대만 해협 사태 외교적 해결 추구. 기자가 해석했습니다. 사실상 군사 개입 포기로 보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란 표현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위대 파견은 불가능합니다. 호주도 영국도 프랑스도 관망만 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만 해군 전체를 합쳐도 중국 함대의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혼자 싸운다는 건 패배를 의미했죠. 상황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완벽하게 계산했구나. 미국이 개입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동맹국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습니다. 전쟁 없이 바다를 차지한 겁니다. 복도에서 국무부 차관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답이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그날 밤 위성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 함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일 이유가 없었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항모도 없는 나라가 무슨 수로 중국 함대를 막겠다는 건가요?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국방부 분석관 하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이 얼만데요? 누군가 자료를 읽었습니다. 구축함 12척, 호위함 18척입니다. 중국 절반도 안 됩니다. CNN 앵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다소 의외입니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중국과 정면 대결할 전력이 없습니다. 상징적 제스처로 보입니다. 트위터가 난리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무모한 결정이다.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한국군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로이터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문서 첫 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대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물러나면 그 다음 순서는 한국이다. 한국 국방부는 중국 항모전단을 대만 위협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예고편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다음은 서해라는 거였죠. 한국이 움직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나 의지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죠. 이틀 뒤 한국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서 함정 하나가 출항했습니다. 위성으로 추적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구축함이 아니었습니다. 항공모함은 더더욱 아니었죠. 잠수함이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 핵추진도 아니고 크기도 작았습니다. 저걸로 중국 함대와 맞서겠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됐습니다.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자살 작전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 함대 한가운데로 잠수함 한 척을 보낸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힘으로 맞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항모도 전투기도 아닌 아예 다른 방식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경고였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린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위성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대만 해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중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중국이 탐지하지 못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분석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이 예상보다 낮습니다. 독일 기술로 만든 AIP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공기 없이도 2주 넘게 잠항할 수 있었죠. 그때 또 다른 내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합참의 작전 분석이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은 한 곳에 묶여 있다. 작전 패턴은 모두 노출돼 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지금이 유일한 타이밍이다. 무엇보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집결한 지금, 움직임이 예측 가능한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는 지금만이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도산 안창호함이 대만 해협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함대와의 거리가 100km였습니다. 더 가까워지면 탐지될 겁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작전 개시.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잠수 깊이를 낮췄습니다. 중국 함대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작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위성 추적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중국 함대로부터 70k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중국 대잠 헬기의 작전 반경 아니었죠. 상황실 스크린에 중국 함대 배치도가 떠올랐습니다. 항모 2척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였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구축함 8척이 초계 중이었습니다. 그 안쪽으로 호위함들이 빼곡했죠. 완벽한 방어망이었습니다.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대잠 소나를 사방에 배치했습니다. 수중 청음 센서도 깔아놨죠. 잠수함이 접근하면 즉시 탐지될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잠수 깊이를 200m로 낮췄습니다. 해저 지형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대만 해협 바닥엔 해저 협곡이 있었죠.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중국 구축함 바로 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500m도 안 됐습니다. 구축함의 소나가 작동 중이었죠. 파란 불빛이 수중을 훑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중국 구축함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탐지하지 못한 겁니다. AIP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거의 없었죠. 해저 소음과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원급 잠수함이었습니다.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이죠. 도산 안창호함보다 2배 이상 컸습니다. 두 잠수함 사이 거리가 3km였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계 패턴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좌우를 오가며 수중을 감시했죠. 도산 안창호함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표류 상태로 전환한 거였습니다. 해류에 몸을 맡긴 채 움직이지 않았죠. 중국 잠수함이 가까워졌습니다. 2km, 1km. 화면을 보는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500m까지 접근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능동 소나가 작동했습니다. 핑 소리가 수중에 퍼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향해 음파가 날아갔죠. 탐지되면 끝이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탐지하지 못한 겁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표류 상태였고 소음도 없었고 선체 코팅이 음파를 흡수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멀어졌습니다. 4km, 5km.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을 재시동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전진했죠. 중국 함대 중심부를 향해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50km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40km, 30km. 이제 중국 항모와의 거리가 30km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거리면 어뢰 사거리 아니었죠. CNN에서 긴급 뉴스가 나갔습니다. 한국 잠수함, 중국 함대 근처에서 추정. 위성으로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기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방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정당한 군사훈련 중이다. 어떠한 침입도 용납하지 않겠다. 경고였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발견하면 공격하겠다는 뜻이었죠. 도산 안창호함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25km, 20km. 중국 함대 핵심부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 국방부였습니다. 하워드 씨 지금 보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들키면 전쟁 나는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 한가운데 들어간 순간 발각되면 한국 잠수함은 격침당합니다. 그럼 한국은 반격해야 하죠. 전면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15km 지점까지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중국 항모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이 거리면 어뢰 한 발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 국방부 발표가 떴습니다. 1단계 완료. 무슨 뜻인가요? 1단계요? 그럼 2단계가 있다는 건가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국 항모 15km 거리. 들키지 않은 채 완벽하게 숨어서 언제든 공격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키면 끝입니다.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 함대 한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아무도 몰래.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상황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중국 함대의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구축함 한 척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함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CNN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구축함 원인 불명 사고 발생. 기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 란저우함이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란저우함이었습니다. 7,000톤급 구축함이죠. 중국 함대의 핵심 대공 방어 함정이었습니다. 그 배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중국 함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변 함정들이 란저우함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됐죠. 헬기 세대가 출동했습니다. 부상자를 이송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도 몰랐습니다. 위성사진으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폭발도 아니었고 화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멈춘 겁니다. 1시간 뒤 중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란저우함의 기계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 중입니다. 기계 고장이요? 그렇게 갑자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란저우함 선체 중앙부에 손상 흔적이 있습니다. 위성 적외선 이미지였습니다. 함정 중앙에 열 반응이 있었죠. 뭔가 충격을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설마 공격받은 건가요? 다른 사람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조용했습니다. 공격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고장이라는 발표만 반복했죠. 왜 그럴까요? 공격받았다면 당연히 반격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때 한국 국방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작전 진행 중.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달랐죠. 작전이요? 무슨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위성으로 도산 안창호함을 추적했습니다. 여전히 중국 함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더군요. 란저우함으로부터 10km 지점이었습니다. 딱 어뢰 사거리 아니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한국 잠수함이 중국 구축함을 공격한 건가요? 하지만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력화됐을 뿐이죠. 정확히 동력만 끊어놓은 겁니다. CIA 분석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워드, 이거 한국집 맞지?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게 증거야. 한국이 의도한 거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구축함을 공격했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어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썼을 거죠. 정확히 동력만 끊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BBC에서 전문가 토론이 열렸습니다. 한 제독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공격입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중국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인정하면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은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40척이 넘는 함대로 대만 해협을 장악했다고 선언했는데 그 한가운데서 공격받았다고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였죠. 중국 내부에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군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웨이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란저우함이 공격당했다더라. 중국 정부가 급히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이 대형을 재정비했습니다. 함정들이 더 밀집했습니다. 경계 태세를 강화한 거였죠. 대잠 헬기가 쉬지 않고 출동했습니다. 수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함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해저 지형 뒤에 숨었죠. 중국 헬기들이 지나간 자리를 추적했습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중국군 내부 통신이 떴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감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잠수함 탐지 실패. 위치 불명. 중국 해군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수색하라. 반드시 찾아라.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완벽하게 숨었습니다. 소음도 없고 흔적도 없었죠. 중국은 자국 함대 한가운데서 공격받고도 공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위신에 큰 타격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중국 함대가 지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밈이 퍼졌습니다. 중국 함대 vs 한국 잠수함 한 척.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한국이 이기고 있네. 중국 창피하겠다. 여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또 발표했습니다. 공격당했다는 말은 끝내 못하겠군요. 조용한 도발이었습니다. 중국을 향해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했다는 걸 너희도 알지만 너희는 인정 못하지? 중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란저우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예인선이 와서 끌고 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7,000톤을 끌기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중국 함대는 여전히 대만 해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은 사라졌죠. 경계만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중국 함대는 여전히 대만 해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란저우함 사건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경계 태세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잠 헬기가 24시간 초계를 돌았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중국 항모 산둥호가 떠올랐습니다. 길이 300m, 배수량 6만 톤. 중국 해군의 자존심이었죠. 주변을 호위함 12척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위성 영상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산둥호 근처 바다에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높이가 10m는 됐죠. 뭔가 터진 겁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중국 항모 근처에서 폭발음. 기자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산둥호 후미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관측됐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폭발 지점이 산둥호로부터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항모 바로 뒤였죠. 갑판 승무원들이 난간으로 달려가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함대 전체가 비상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모든 함정이 대잠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소나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죠. 수중 음파 탐지가 시작됐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뢰인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뢰였다면 항모가 맞았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500m 차이는 의도된 거였죠. 빗나간 게 아니라 일부러 피한 겁니다. 일본 방위성이 긴급 분석을 보냈습니다. 폭발 지점의 수심이 200m입니다. 어뢰가 해저에 착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저 착탄이요? 그럼 처음부터 항모를 조준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침몰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단 2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우리는 너희 항모를 공격할 수 있다. 지금은 안 했을 뿐이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한국이 중국 항모를 공격 사거리에 뒀다는 겁니다. 그것도 들키지 않고 말이죠. 산둥호 바로 뒤에서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쐈다면 항모가 맞았을 겁니다. 중국 해군 사령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성으로 포착한 영상을 보니 고위 장성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짓이 격렬했죠. 고함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항모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또 정체불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공격받았다고는 말하지 않았죠. BBC에서 군사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공격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앵커가 물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그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패배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정하면 자국 함대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모른 척하면 세계가 비웃을 거였죠. 중국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위성으로 도산 안창호함을 추적했습니다. 이미 폭발 지점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해저 지형 뒤로 숨었죠. 중국 대잠 헬기들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중국 웨이보가 폭발했습니다. 글이 수천 개 올라왔습니다. 우리 항모가 공격받았다. 해군은 뭐 하는 거냐? 정부가 삭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캡처본이 계속 퍼졌죠. 미국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대만 해협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평화적 해결이요? 이미 공격이 2번이나 일어났는데요. 미국은 개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죠. 대만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항모전단이 대형을 다시 바꿨습니다. 함정들이 더 밀집했습니다. 산둥호와 랴오닝호를 중심으로 완전히 뭉쳤죠. 방어적인 대형이었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한국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2단계 완료. 2단계요? 그럼 3단계도 있다는 건가요? 중국을 얼마나 더 압박할 생각인가요? 상황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CIA였습니다. 하워드, 한국이 뭘 하려는 건지 알아요?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화면 속 중국 함대를 봤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함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움츠러들어 있었죠.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중국 항모 경고받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위신이 무너지는 걸 말이죠. 밤이 됐습니다. 산둥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조금씩 북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죠. 후퇴를 고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어디 있을까요? 위성으론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여전히 그 근처 어딘가에 숨어서 중국 함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상황실에 또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산둥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함대 전방 바다였죠. 항모로부터 1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위성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바다에서 무언가 솟아올랐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수직으로 10m쯤 올라가더니 방향을 틀었죠. 수평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미사일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목표는 산둥호 전방이었습니다. 정확히 항모 진행 방향 앞쪽이었죠. 거리는 10km. 항모가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미사일이 낙하했습니다.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거대한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높이가 20m는 됐죠. 폭발음이 수 킬로미터 밖까지 들렸습니다. CNN이 긴급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항모 전방의 미사일 낙하.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고가 아닙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중국 함대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산둥호가 급정거했습니다. 엔진을 역추진으로 돌린 것 같았죠. 주변 호위함들도 일제히 멈췄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미사일은 뭡니까?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 해성 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가 200km.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이었죠. 일본 방위성이 긴급 분석을 보냈습니다. 미사일 낙하 지점이 산둥호 예상 항로 상입니다.
그림이 첨부됐습니다. 빨간 선이 산둥호의 진행 방향이었고 파란 점이 미사일 낙하 지점이었죠.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메시지가 명확했습니다. 여기서 멈춰라. 한 발짝만 더 오면 다음은 진짜다. 한국은 경고를 넘어 위협을 한 겁니다. 그것도 중국 함대 한가운데서 말이죠. 한국 국방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너희 항모를 조준하고 있다. 언제든 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죠. 중국 해군 사령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성으로 본 영상에서 장성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책상을 쳤습니다. 고함치는 모습도 보였죠.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발표도 없었고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공격받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BBC에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앵커가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후퇴입니다. 이미 체면은 다 구겨졌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을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죠. 전진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성으로 도산 안창호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미 이동했을 겁니다. 해저 어딘가에 숨어서 중국 함대를 지켜보고 있었죠. 중국 웨이보가 폭발했습니다. 항모 앞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우리 해군은 뭐하냐. 정부가 글을 삭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스크린샷이 텔레그램으로 퍼졌죠. 대만 총통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국방부가 논평을 냈습니다.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환영합니다. 평화적 해결이요? 미사일이 3번이나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미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피하면서 중국을 막았다는 걸 말이죠. 새벽 2시였습니다. 중국 함대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산둥호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이었습니다. 대만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었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주변 호위함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대형을 바꿨습니다. 공격 대형이 아니었습니다. 항해 대형이었죠. 후퇴 준비였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말 후퇴하는 건가요?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징후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3단계 완료. 3단계가 마지막이었나 봅니다. 란저우함 무력화, 산둥호 경고 항로 차단. 3단계로 중국 함대를 압박한 겁니다. 상황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하워드 한국이 해냈습니까?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중국 항모 랴오닝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둥호를 따라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함대 전체가 대형을 바꿨습니다. 이건 명백한 후퇴였습니다. 트위터에서 실시간 중계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함대 방향 전환, 후퇴 시작된 듯.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후퇴를 말이죠.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대만 해협 어딘가에서 한국 잠수함이 여전히 자망하고 있을 겁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이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북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했죠. 대만 해협을 벗어나는 경로였습니다. 위성 영상이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함대 이동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빨간 선이 점점 대만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산둥호, 랴오닝호, 구축함들, 호위함들이 일렬로 움직였죠. 완벽한 후퇴였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중국 항모전단 대만 해협 이탈 시작. 앵커가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훈련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훈련 종료요? 명분을 만든 거였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계획된 훈련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함대가 귀환합니다. 예정이요? 누가 봐도 후퇴였는데 말이죠. 회의실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웃음이었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잠수함 한 척이 중국 함대를 돌려보낸 겁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항모도 없고 전투기도 부족한 나라가 중국 함대를 막았습니다. 그것도 단 한 척의 잠수함으로 말이죠. BBC에서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해군 전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 제독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비대칭 전술로 승리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들키지 않고 정확히 경고만 했죠. 격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충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최종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중국 함대 한가운데서 사흘 동안 잠항했습니다. 사흘이요? 그 긴 시간 동안 들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놀라웠습니다. 대만 총통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위기의 순간 홀로 나서준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켰습니다. 말이 간결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고 판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고 판은 끝났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막았죠. 중국 함대를 돌려보냈습니다.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전설이다. 중국 함대를 혼자 막았다.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각국 언론이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판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화적 해결에 좋은 사례입니다. 미국도 인정한 겁니다. 위성으로 마지막 추적을 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푸젠성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어디 있을까요? 이틀 전 제주 해군기지로 귀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언론 공개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왔죠. 함장과 승조원들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다 밑에서 나라를 지켰다는 걸 말이죠. SNS에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태평양 건너편도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목숨이 지켜졌죠. 동료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하워드, 이번에 뭘 배웠어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전략과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와 한국의 대응. 이 보고서는 오래 기억될 겁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위기를 막았는지 말이죠. 화면 속 중국 함대는 이제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멀리 사라지고 있었죠. 40척이 넘는 거대한 함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 한 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홀로 나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략과 기술로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상황실 불을 껐습니다. 모니터를 끄기 전 마지막으로 대만 해협을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돌아왔죠.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항상 큰 무기로만 막는 게 아니구나. 때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구나.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세계에 보여줬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말이죠. 전쟁은 없었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이었습니다.